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재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 자,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이슈픽 주제와 아주 밀접한 뉴워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제로 웨이스트를 골라봤는데요. 말 그대로 쓰레기 제로 만들기 운동으로 보면 됩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 같은 썩지 않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캠페인을 의미합니다. 네, 보면 카페에서도 그 플라스틱 컵 사용 줄이기에 나섰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쓰레기 제로 운동 실천하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뭐 몇 년 전부터 쓰레기 대란을 겪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캠페인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원래 2000년 중반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정책적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 소비에 관심이 증가를 하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자 기업도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늘었습니다. 이슈픽에서는 스스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해서 머물지 않고 요구하는 소비자 운동과 기업의 변화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배달을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아무래도 포장과 배달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원순환센터마다 이 넘쳐나는 폐플라스틱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포함해 생활 쓰레기를 줄이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들이 더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도 종이 빨대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좀 화제가 된 운동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조림 캔이죠. 그 네. 스팸이라는 많이들 드시는 그런 통조림 캔인데 이 뚜껑 반납 운동이 있다고 하고요. 이전에도 매일 남양 유업을 대상으로 빨대는 반납합니다. 빨대는 선택입니다. 이런 캠페인을 벌였던 소비자 운동단체 쓰담쓰담이 진행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삼 깨달았는데 스팸이 밀봉 상태로 출시된 만큼 굳이 재활용성 낮은 플라스틱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도 좋은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는 당장 추석 선물 세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 차례로 스팸 뚜껑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추석 선물 포장을 보니까 상당히 가벼워졌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명절 기간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도 불구하고요. 네. 배보다 배꼽이 큰 과대포장 선물이 많았죠. 내용물보다 덩치가 큰 포장 박스와 스티로폼은 처리하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촌스럽다는 이야기 듣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의 추석 기획전 트렌드를 보면요. 과대포장은 당연히 지양하고요. 포장재 자체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네. 명절 이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역시 추석 선물 세트의 스티로폼과 비닐 포장을 대폭 줄이고 재활용 포장재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지면서 등장을 한 게 아예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가게 이런 것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0으로 아예 만들자. 그런 포장지 없이 알맹이만 파는 곳들인데요. 고객들이 챙겨온 용기에 과일과 견과류 등을 담아서 구입할 때는 용기의 무게를 뺀 알맹이 무게만 계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또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세제나 화장품을 소비자들이 빈 용기를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만 사도록 한 곳도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독일을 시작으로 이런 제로 웨이스트 가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좀 과대 포장을 줄여서 최소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당장 1인분씩 포장된 조미김 하면 떠오르는 게 외부 충격으로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명 플라스틱 통이 있잖아요. 네. 이 동원 F&B는 과감하게 이 플라스틱 용기를 없앤 에코 패키지를 출시를 했습니다. 제품의 부피가 줄면서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과 종이까지 절감을 해서 그런 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건데요. 롯데칠성은 페트병 몸체에 감는 이런 비닐 라벨을 없앤 무라벨 생수를 출시해서 주목을 받았고요. 라벨 제거 필요 없이 버리기만 하면 분리 배출이 되기 때문에 편리함 그리고 환경까지 동시에 챙긴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고 포장재도 변화를 주는 이런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마케팅으로 아예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가치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품 개발은 물론이고요. 이후 재활용 과정까지 친환경 요소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알리는 게 대세가 된 겁니다. 최근 가수 아이유 씨가 모델로 등장했던 바나나 맛 우유 캠페인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네, 그렇죠. 단순한 상품 광고를 벗어나서요. 우유를 뜯고 먹고 세탁한다는 카피처럼 제대로 된 분리배출 방식까지 챌린저로 진행을 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또 이미 버려진 플라스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배출되는 일회용품인 플라스틱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그중 선두에 서 있는 게 페트병을 활용한 섬유 시장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페트 재활용 시장 규모는 68억 달러인데 2026년이면 1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페트에서는 섬유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에서 배출된 페트로도 의류와 가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수 페트병을 활용을 해서 가방과 옷을 또 기능성 티셔츠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 관련 메시지도 함께 전달을 하면서 환경 보호 효과를 홍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플라스틱에서 섬유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건 사실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예전에 입었던 드레스를 리폼해서 입는 이런 것들이 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 블루 제스민 또 캐롤로 알려진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4년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입었던 드레스를 블라우스로 고쳐서 입고요. 시사회장에 나타나 박수를 받았습니다. 앞서 더 이상 쇼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제인 폰다 역시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6년 전 드레스를 다시 입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패션계에서 최신 유행하는 옷들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제 이런 트렌드도 좀 바뀌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패션계의 최대 하두가요,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념에 부합하는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겨냥을 해서 구찌나 멀버리 등 유명 명품 브랜드도 친환경 제품군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32개 글로벌 패션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재활용 소재를 적극 사용하기로 하는 친환경 협약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친환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개인도 기업도 이제 친환경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넘쳐나는 플라스틱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작은 실천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